안녕하세요. 장성고 1학년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고대 국가의 지배 체제의 마지막 시간 가져볼 건데요. 통일 이후에, 삼국 통일 이후에 통일신라와 그 다음에 발해에 관련된 문제를 풀면서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밑줄 친 이 문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서라고 하면은 여러분 고대에서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선생님이 꼭 기억해라 라고 했는 문서가 하나 있습니다. 기억나나요? 바로 민정문서죠. 민정문서. 다른 말로는 졸랑문서라고도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문서는 도다이사 쇼소인에서 발견됐다. 일본 절에서 발견이 됐어요. 오소경 중 하나인 오소경은 뭐예요, 여러분? 5개의 작은 수도를 대신하는 보완하는 성격의 5개의 구주 오소경 할 때 그 오소경이에요. 통일 이후가 되겠죠. 그러니까 서원, 경, 부근의 4개 마을에 뭘 조사했어요? 인구수, 그 다음에 토지 종류. 토지에도 그냥 논도 있을 수 있고 밭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나무 심는 토지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관리들에게 녹봉을 지급하는 토지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농민들이 농사 짓는 토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토지 종류, 그 다음에 얼마만큼 소유를 하고 있는지 면적, 그 다음에 나무 수도 뽕나무, 잣나무, 수대로 다 표기를 하고 가축도 소, 말 등을 3년마다 정리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내용 그대로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문서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봅시다. 고조선의 팔족보 가운데 성계 조항을 보여준다. 이거는 아닌 거 알겠죠? 그 다음에 통일신라 시대 촌락의 경제 상황을 보여준다. 이게 정답이 되겠네요. 그 다음 개양 이후 전개된 위정척사 운동의 내용을 보여준다. 이것도 당연히 아니고 고려시대 금속활자 인쇄술의 발달의 모습을 보여준다. 참고적으로 이거는 직지라는 거예요. 직지 심체 요절. 지금 이거는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인쇄물이라는 거. 그 다음에 향촌사의 단결과 상호 부조의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는 조선시대라고 하기는 했지만 계속 이어나가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례라는 거와 고려에서 시작돼서 조선까지 이어진 향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대의 경제라고 하면은 이 노급 시급무로 보는 문제 말고는 이 민정문서와 관련된 문제밖에 출제가 될 수 없어요. 고대의 경제와 관련된 거는. 그래서 정리를 여기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이 신라의 민정문서 여기다 보다시피 요 내용 정리하면 되겠죠. 인구수, 그 다음에 토지 종류 면적, 뽕나무 수, 잣나무 수, 소, 말 등을 3년마다 정리를 했다라고 하는 거. 그거를 적으면 되겠죠. 이거를 조사한 이유는 뭐겠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3년마다 이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다 조사를 했을까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거는 나라에서 이런 거 국가 호구 조사를 한다든지 인구수를 통계적으로 계속 갱신을 지금도 우리가 조사를 해서 갱신을 하고 정확하게 알고자 하는 이유는 뭔가요? 맞아요. 바로 세금을 잘 정확하게 거두기 위해서죠. 그래서 이때도 똑같습니다. 이때도 노동력 징수와 나라에서 동원해서 일을 할 때 노동력 동원하는 거와 그 다음에 조세, 지금으로 치면 세금이 되겠죠. 조세 부과에 활용하기 위해서 했다라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꼭 기억을 하고, 두 번째 어디에 관련된 거냐? 서원경 부근의 4개 마을에 관련된 것이 지금 남아있는 게 민정문서다. 3년마다 정리한다. 그 다음 모기잖아요. 마을의 인구수, 그 다음에 마을의 토지 종류, 그 다음에 토지 면적, 그 다음에 소, 말, 그 다음에 나무 등 수와 변동사항,
뒤로 간다. 이거는 중요하니까 꼭 기억을 합니다. 다음 문제 봅시다. 강의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 땡땡왕의 통치체제 정비 관련된 내용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즉위 직후에 김음돌에 딱 나오면 이거 누군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통일 이후에 신문왕이라는 거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통일신라 시대, 그러니까 삼국 통일신라기에 꼭 기억해야 되는 왕 한 명만 꼽으라면 신문왕을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문왕과 관련된 내용도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신문왕은 왕권 강화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첫 번째, 자기의 장인이 되는 김흠돌의 난을 계기로 진골 귀족 숙청을 하면서 여기 보면 왕권을 강화했습니다. 이해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관료전을 지급을 하고 이전에 지급되던 노급을 폐지를 했습니다. 노급 안에는 뭐도 들어가 있다고 했어요, 선생님이. 이거는 노동력까지도 거두는 거고, 이 관료전은 그냥 지금으로 치면 돈만 주는 거예요. 일종의 곡식만 주는 거. 땅에서 거둘 수 있는 것만 주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되겠죠. 국학을 설립을 했습니다. 국학. 유교 사상으로 인재를 뽑아서 왕이 직접 뽑아서 쓰려는 그런 학교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구주 오소경 체제를 정비했다. 구주는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했나요? 민족 융합을 표현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3+3+3이라고 해서 고구려 플러스 신라 플러스 백제를 다 융합시키는 거죠. 굉장히 파격적인 거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른 나라를 정복해서 통일을 했을 때 여러분이 암살의 위험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 사람들을 뽑아서 쓴다라는 거죠. 굉장히 파격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5번, 군대는 어떻게? 맞아요. 구서당 10정. 여기 구서당도 뭐예요? 3+3+3이니까 민족 융합의 성격이 들어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이 기억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노급을 폐지했다. 바로 나오네요, 정답이. 그래서 답은 1번이고 대가야 복속은 누구였어요, 여러분? 신라의 진흥왕이에요, 버풍왕이에요? 맞아요. 진흥왕이에요, 진흥왕. 진흥왕이 대가야를 복속시켰고 그 이전에 금강가야는 버풍왕이에요. 궁국 기무천은 나중에 우리 조선 후기 근대에 가게 되면 배우게 될 건데 고종 때 일입니다. 고종 때 개항기 때 일입니다. 사심감 제도라는 거는 고려 태조가 마련한 정치입니다. 고려의 태조. 22담로의 왕족 파견한 거는 백제 누구예요? 백제의 무령왕이에요. 무령왕.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 이거와 관련된 신문왕과 관련된 내용은 꼭 잘 기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다음 문제. 상황이 나타낸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거 진성여왕 3년이라고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이 선덕여왕은 많이 들어봤는데 진성여왕은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진성여왕이 바로 성골의 마지막 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신라말이에요. 신라말에 해당하는 성격이다라는 거 보면 통일신라 말기. 이때는 굉장히 어렵다고 했습니다. 도적들이 벌떼처럼 일어나고 원종, 애노, 사람 이름이에요. 사벌주에서 반란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거 보면은 지방에서도 세금을 내고 있는데 정부에서 또 걷어가고 이런 식으로 이중으로 세금이 뜯기고 있으니까는 많은 반란을 일으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신라 말기에 관련된 설명을 고르면 되겠죠. 뭘까? 자, 뭐 수선사 나오는 거 이거는
고려와 관련된 설명입니다. 고려 때 우리가 불교를 배우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원정을 준비하고 있는 정동행석, 이거는 원간섭기 관련된 거겠죠. 고려의 원간섭기. 그 다음 당에서 유역하고 돌아온 육두품 지식인이라고 나왔네요. 정답은 이게 되겠죠. 육두품들이 신라에서 그러니까 유학을 하고 돌아왔고 실력이 굉장히 출중함에도 불구하고 뭐의 한계 때문에 골품제의 한계 때문에 굉장히 높은 간직에는 못 나아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골품제를 비판을 하면서 새로운 정치 이념을 제시를 하게 되고 이때 지방에 돈이 많은 호족들과 연결이 되면서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보자라고 하고 이 육두품 지식인들과 연결되어서 고려가 건국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흐름대로 잘 기억을 하세요. 그 다음에 신라에 침입한 왜군과 싸우는 고구려 군사래요. 고구려 군사. 신라에 침입한 왜를 싸우는데 신라 군인이 아니고 고구려 군인과 싸운다라는 거죠. 이건 언제예요? 광개토대왕 때죠. 4세기 후반 관련된 내용입니다. 청이 나오네요. 청나라는 중국의 한 왕조의 이름인데 제일 말 끝에 있는 왕조예요. 그러니까 북벌 나오는 거 보니까 이거는 조선 후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보다 보면은 여러분이 어렵게 느끼는 것도 굉장히 쉬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 신라 말기에 관련된 자료로 제일 많이 출제되는 게 이 사료밖에 없으니까 이 부분은 꼭 보면 요거는 통일신라 말기에 해당하는 부분이구나 라는 것을 꼭 잘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 마지막 문제 한번 볼게요. 국가와 관련된 설명을 묻고 있습니다. 대외관계를 알려달라고 질문을 하니까 답변이 3개가 달렸는데 무왕, 문왕, 선왕 딱 우리가 아는 왕들이네요. 이건 어느 국가인가요? 맞아요. 발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가지고 와봤어요. 발해와 관련된 문제는 이렇게 각각의 왕들을 물어볼 수가 있고 또 하나 출제가 된다면 지도를 제시를 하고 물어볼 수 있으니까 교과서에 있는 지도도 꼭 같이 살펴볼 수 있도록 하세요. 그러면 발해와 관련된 설명. 무왕 때 있었던 일은 장문유를 시켜서 산동반도를 공격한 일이 있었고 문왕 때는 당과 친선관계를 맺었고 당의 제도와 문물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선왕 때는 가장 넓은 영역을 지배하게 되면서 해동성국이라 불렸다. 하나도 버릴 내용이 없습니다. 다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대법 실시한 거는 고구려와 관련된 설명이고 22담론은 백제, 민족문서는 통일신라. 그 다음에 고구려 계승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게 정답이 되겠죠. 골품에 따라 일상생활에 제한이 있었던 거는 신라와 관련된 설명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통일신라와 발해와 관련된 문제들 중에서 선생님이 몇 개를 뽑아와 봤는데 이거 문제를 풀어주는 것만 중요해서 선생님이 풀어주는 게 아니에요. 요거는 전체적으로 여러분이 꼭 확인을 해야 되는 내용이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선생님이 가지고 온 거고 그 이외의 것들도 어떤 식으로 문제들이 있는지 꼭 다른 문제를 풀어보면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모르는 부분은 확인을 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합시다. 수고했습니다.